총님 취임하실 때 유능하고 소통하며 통합하는 내각다운 내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책임 총리, 민생 현장 총리, 야당과의 소통 총리가 되어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네. 취임 2년 동안 이미 2년이 넘으셨는데 소회와 자평을 한번 해보시죠. 예,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님, 초대 정부라고 들어보셨죠? 네, 어떠한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제 역할을 못하고 내각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보는 문화 같은 것이 있죠. 심지어 의안 내각제 국가에서도 다 총리 쳐다보고 거기서 다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하는 것은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부는 총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현재 경제 보복이 언제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를 해결이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처는 꽤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은 이번 사태는 굉장히 장기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총리 동의하십니까? 네, 우선은 양국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 지도자들이 그런 일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혜와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림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이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동시에 일부 국무위원과 총리님의 총선 출마설도 이렇게 언론에 일부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총리님께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는 책임지고 이렇게 앞장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리께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제가 스스로 저의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에 총리께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별도의 TF를 총리실에 만들고 네. 또 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네, 많은 대안들을 검토했었습니다. 관계부처 차관급들을 멤버로 한 TF를 구성했고요. 그 아래 산업 TF, 외교 TF, 법무 TF 하는 식으로 소위 같은 것을 운영을 했었더랬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왔습니다만 가장 큰 고민이랄까 하는 것은 우선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는 것과 피해자들께 역사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수용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란 건 매우 어려웠고 또 그쪽이 충족되면 될수록 일본 측은 더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하다 보니까 일본과의 의견 접근이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거의 적절한 대책들을 제대로 마련했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그 요점입니다. 네네, 몇 가지 대안을 준비했었습니다만은 대안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전제 조건 중에 이렇게 그것에 맞지 않는 요인들이 발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일본의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서 이렇게 규제가 경제보복이 있을 때 100개의 롱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가장 아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품목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 그 롱리스트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롱리스트가 100개 정도 했으면 100개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종합적인 그런 대비책을 총리님 주관에 TF가 있었다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 TF 아래에 있는 산업 TF에서 쭉 해왔고요.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나온 직후 업계와 일본 측의 동향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과 징후들을 공유해 왔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각 관련 기업들은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었고, 다만 지금 문제되는 그 소재들이 보관성이 제약이 있어서 다량의 재고를 확보해봤자 그 한계가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이 소통을 그런 점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도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님,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 대응이 좀 우왕좌왕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는 그 대비책이라는 게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로서도 기업에 따라서 준비 정도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이시겠죠.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외교적 갈등에서 빚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총리께서 물론 아까 앞서 답변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충분히 노력하셨고 또 심려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리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총리께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설 수 없지만은 대통령께 대일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외교적인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그때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걸 알리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정부가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관해서 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이시고요. 단지 서로 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신뢰를 지켜주는 것이 그 다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